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9월 5일 금요일 오후 5시 20분 비트코인 현재 1억 5,700만원대까지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1, 2, 3, 4, 5일 동안 그래도 양봉을 보여주면서 그 전에 있었던 3일간의 하락폭을 그대로 V자로 좀 메워준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 골파기를 좀 해줬다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왜 이렇게 반등을 지금 해주고 있냐? 미국의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사실 어제 고용이 나빠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빠르게 또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고용을 좀 안정화시켜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금리 인하 확률을 조금 비약적으로 또 상승시킨 재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S&P 500은 좀 최고치를 찍었고요. 나스닥 선물 차트 같은 경우에도 주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관세 쇼크로 인한 하락 이후에 그 하락을 그대로 말아 올려서 V자 골파기를 해주고 이후에 이제 추가 돌파까지 나오면서 지금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에도 이런 식으로 아랫꼬리가 좀 세게 달리는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게 된다고 한다면 이 다음 주 그리고 이제 한동안 고점을 돌파하는 랠리를 이런 식으로 충분히 또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스닥이 쭉 올라왔는 지점에서 이제 꺾어지거나 하는 흐름이 아니라 조금 횡보하는 이 구간을 거쳐서 좀 추가 돌파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한두 달 정도 뭐 지금 9월이기 때문에 9월, 10월, 뭐 11월 뭐 길게 보면 연말 랠리까지도 나스닥이 이렇게 보여줄 가능성이 이제는 좀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 기간 중에는 또 금리 인하도 이제 일어나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나스닥의 흐름 자체도 지금은 굉장히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주봉 이런 식으로 오늘 뭐 크게 이제 하락만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스닥도 S&P 500을 따라서 또 이제 신고가 여기 조금만 더 가면 24,000포인트 또 넘기면 이제 신고가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제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을 또 이제 가져볼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나스닥의 흐름도 지금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조금 중기적인 이런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올라온 구간에서 이 횡보 구간에서 하방으로 이제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 상방 돌파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나스닥도 이제 26,000포인트, 27,000포인트까지도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좋게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이 투자 시장의 흐름은 그래도 좀 낙관적으로 볼 만한 그런 이제 소식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 자체가 보시면은 실업률도 4.1, 6월에 4.1 찍고 7월에 4.2 찍고 이번에 4.3을 예측을 하거든요. 오늘 밤 9시 30분에 이제 발표되는 실업률이 있는데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실업률도 늘어가고 있고 비농업 고용지수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밤 발표가 되는데 이전에는 고용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7월부터 좀 급격하게 조금 안 좋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면 이제 고용이 실질적으로 지금 안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비칠 때도 고용을 근거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가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잡아 놓은 상황에서 고용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좀 더 굉장히 또 사회 전반에 경제적으로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막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리를 이제 내려야 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고용 지표가 안 좋지만 금리 인하 확률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이번 9월 17일 FOMC에서 금리 25bp 인하할 확률은 현재 99.4%로 사실상 100%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서 비트코인도 최근에 어느 정도 이제 하락세를 보이다가 원화 기준으로는 1억 4,900만 원을 딱 찍고 5일간 양봉을 보여주면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간다라고 한다면 아까 나스닥의 주봉을 말씀드렸는데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정도까지 이미 올라와서 전고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비트코인은 아직 전고점 124K에서 좀 충분히 눌린 지점에서 나스닥만큼은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주봉이 직전의 음봉을 다 장악하면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해서 주봉이 이런 식으로 바로 직전 음봉을 말아 올려주는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당시라든지 요 당시라든지 요 당시랑도 좀 비교할 만합니다. 요런 캔들들이랑 비교할 만한데 자 결과적으로 이런 캔들들의 특징은 뭐냐면 특히 이제 바닥을 찍고 그걸 바로 말아 올려줬다는 측면에서 요런 이제 V자 반등이 완성되는 그런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캔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 주에 찍었던 이제 저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추세를 쭉 살려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1억 9천만 원대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랠리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주봉이 이런 식으로 조금 말아 올려준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7일 FOMC 전에 9월 11일에 있는 CPI가 또 최종 관문으로 하나 남아있긴 하지
하지만 사실상 이제는 시장의 무게중심 자체가 물가보다는 고용으로 조금 옮겨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파월의 실제 최근 연설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고, 시장 분위기도 지금은 물가보다는 고용이 좀 더 우선시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갑작스럽게 너무 급격하게 안 좋아진다 그러면 굉장히 또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아직까지 그 정도 단계는 아니고 조금 서서히 안 좋아지고 있는 이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미연에 그런 거를 좀 더 이제 악화되는 걸 방지하고자 금리를 빨리 내리는 그런 이제 조치를 이제 시장이 취할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용이 더 이상 안 좋아지기 전에 빠르게 금리를 내려서 시장에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이제 유연하게 경제를 좀 끌고 가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미국의 연준이 잡고 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확신으로서 시장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 덕분에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더리움, 그리고 이제 몇몇 알트들도 지금 반등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트들도 좀 이따 좀 짚어볼 건데, 일단은 비트코인 앞으로 어느 정도의 반등세를 그러면은 점쳐볼 수가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두 가지 관점, 이전에 저점을 찍고 반등을 했던 그 반등폭을 대입해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전에 반등이 나왔을 때도 124K를 넘어갈 때도 그 위에 걸려있던 이제 숏청산 매물대들을 한번 이제 정리해주러 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었다라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 반등이 어느 정도 선까지 조금 올라갈 수 있느냐 조금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보시는 이제 비트코인 한 달 기준 숏청산 매물대를 보시면 여기 120K 부근에 어떤 숏청산 매물대가 딱 보입니다. 그럼 이거를 치러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 분위기도 좋기 때문에 올라갈 때 한번 이제 쭉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120K 정도의 매물대를 좀 치러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비트코인 일봉상 이전에 저점을 찍고 쭉 신고가를 찍어줬을 때 약 저점 대비 11% 정도 올려줬던 이 상승폭을 이번에도 이제 대입을 해본다라고 해도 마찬가지 120K 정도 목표가가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단기적인 우리가 조금 목표로 삼아볼 만한 저점을 잡고 롱을 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롱을 진입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이제 손절을 물론 뭐 잡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더 타이트하게 요 정도, 지금 딛고 고점 이제 살짝 올린 자리죠. 4시간 봉으로 보시면 109.3K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자리 좀 굉장히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온 자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눌러놓고 위쪽으로 이제 쏜 자리이기 때문에 요 자리 109.3, 109.4 요 정도 자리 잡고 위쪽으로 120K 정도까지 롱으로 조금 노려보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손절은 좀 짧게 잡는 대신에 목표가를 조금 더 숏청산 매물대 120K 부근 정도 자리까지, 120K를 좀 못 찍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119.5 이렇게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119K 정도에서는 좀 익절하면서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조금 전략을 잡아보는 것도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4600선 자리 정도, 4550선 정도의 굉장히 진한 숏청산 매물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얼마 멀지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이 자리를 계속 맞고 떨어지는 그런 추세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제 손절을 잡고 숏 하방을 보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탁 치러 갔을 때 4600선까지 한번 쳐주는 그런 흐름도 조금 기대를 해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요 자리 매물대 지금 계속 못 뚫던 자리거든요. 4,500달러를 지금 계속 못 뚫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4,600도 이제 깨지 않으면서 요 자리에서 내려오면 올라가고, 여기서 막히고, 내려오면 또 올라가고, 막히고,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는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찍고 올린 자리죠. 4260선 정도는 좀 지켜줘야 어느 정도 조금 추세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여기가 완전한 이제 단기 바닥이라고 한다면 요 양 어깨 정도 되는 요 역해된 숄더 정도를 그리면서 위쪽으로 한번 뚫어줬을 때, 이전에 이제 뚫지 못한 이 4500선을 뚫으면 아까 그 숏청산 매물대가 한번 청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흐름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이더리움도 단기 한 4600선 요 자리 이전에 이제 고점 자리, 그다음에 4500 돌파하면서 그 정도의 단기 흐름, 그 다음에 이후에는 조금 중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주봉 관점에서 이더리움도 1차적으로 이제 단기 목표를 어느 정도쯤 달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마찬가지입니다. 4200을 깨지 않으면서 여기서 조금 횡보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는 그림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상황상 나스닥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뭐 비트코인도 올라갈 수가 있고,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들도 이제 같이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텐데, 최근에는 강세를 보였던 이더리움 대신에 오히려 좀 비트코인 쪽이 지난 5일간 어떤 이제 반등
반등의 세기 정도로 봤을 때 조금 더 세게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반등을 주는 이 흐름 안에서 사실 이더리움은 조금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기 때문에 조금 반응이 비트코인보다는 여전히 조금 아직은 조금 느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지만 이런 것도 이제 한 번에 올라갈 때 한 번에 조금 터트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조금 한 발자국 늦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더리움도 이 정도 자리 4260선 손절 잡고 좀 상방 단기로는 4600선 그리고 이후에는 조금 더 소액은 홀딩하면서 조금 이제 이전 고점이라든지 신고가까지도 한번 좀 노려보는 전략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미국의 고용 지표들이 조금 안 좋게 예측을 하면서 그와 이제 반대로 금리 인하 확률은 높아지면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제 반등세로 조금 추세를 돌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조금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이제 FOMC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에 대한 이제 현물 ETF에 대해서 스테이킹 기능 허용,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좀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블랙록이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테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RWA 실물 자산의 이제 토큰화라는 건데, 이 RWA 테마에 대한 그런 이제 코인들이 지금 시장에 하나둘씩 또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알트코인들에 대한 ETF라든지 이후에 미국의 주식들을 좀 선물화해서 그거를 또 다른 거래소에서 연동시켜서 또 이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테마로 번져 나가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테마 랠리, RWA 테마 랠리가 또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코인이랑 연관이 깊은 거고요. 과거에도 뭐 이제 전기차 테마주가 쭉 올라가는 때가 있었고, 뭐 바이오 테마주가 쭉 올라가는 때가 있었고, 최근에 이제 AI가 강세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RWA에 대한 이제 순서가 왔을 때, 뭐 아직까지는 제대로 RW 관련된 뭐 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움직임이 크게는 없지만, 블랙록이 밀고 있는 만큼 한 번은 이런 게 이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알트코인들이 어느 정도 조금 불을 뿜을 수 있는, 대장 코인은 현재 온도 파이낸스죠. 근데 온도 파이낸스 보면 아직까지는 좀 잠잠합니다. 다만 한 번 정도 좀 힘을 줬을 때 이런 이전에 이제 고점을 찍으려는 이런 쌍봉의 형태를 좀 찍어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물론 손절가는 잡아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이 바닥권에서 지금 횡보를 오래 하다가 이런 식으로 눌러놓고 위쪽으로 한번 발산해주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RW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는 여전히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요 네 가지 시장에 남은 대형 재료들로 인한 조금 랠리, 그 다음에 아까 나스닥에서도 이제 주봉상 어느 정도 좀 돌파가 나왔을 때 한두 달 정도 좀 더 이제 강한 강세를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권 이제 1년차가 이제 좀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1년, 2년까지 내년까지가 되겠죠. 1년, 2년 정도 계속 금리를 내려가면서 한번 이제 불꽃 랠리를, 뭐 나스닥이라든지 코인도 마찬가지죠. 트럼프도 이제 코인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흐름들을 이어갔을 때 그래도 내년 한 여름 정도 시즌까지는 충분히 시장의 먹거리가 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반등을 좀 필두로 해서 비트코인도 조금 더 어떤 랠리를 좀 이어가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더 희망적인 부분을 보자면, 글로벌 M2 차트, 전 세계에 지금 늘어나고 있는 통화 공급량과 이제 비트코인 프라이스, 주황색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고 글로벌 M2가 회색입니다. 이미 17만 달러 선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M2 차트를 비트코인이 한두 달 정도 지금 후행하고 있는 패턴이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쭉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15만 달러 선 정도까지는 볼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간 자체를 조금 여유를 두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흐름을 나스닥과 조금 같이 움직여 줬을 때, 나스닥이 쭉 강세를 보여줬을 때 비트코인도 같이 쭉 조금 따라가주는 흐름 여전히 조금 기대할 만 하고요. 또한 금값과도 비교를 해봤을 때 금가격, 검은색 차트 비트코인 주황색 가격인데, 금값에 대비해서도 비트코인이 따라가는 흐름이긴 합니다. 따라가는 흐름인데 마지막 한 발, 여기서 쭉 한 발 더 올려주는 흐름도 나올만 하기 때문에 금값이라든지 M2 비교해서도 비트코인은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은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희망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 FOMC 9월 17일 FOMC에서 기습적으로 0.5포인트를 또 금리를 낮출 그럴 일말의 가능성도 낮긴 하지만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좀 큰 상승의 재료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만약에 예상보다 좀 더 안 좋다라고 한다면 좀 기습적으로 빠르게 금리를 내려야 될 수도 있는데,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고용 지표,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수 자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전달에 147K
상당히 좋았는데 갑자기 73K 전달 그리고 이번 달에도 75K를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측치대로 지금 고용이 오늘 밤에 또 안 좋게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뭐 다음 주에 발표될 CPI의 중요성보다는 오히려 0.5%의 기습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고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또 금리 인하 폭을 좀 늘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희박하긴 하지만 0.5포인트 빅스텝에 대한 빅컷에 대한 그런 논의도 지금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그동안 이제 많이 눌러놓은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놓고 이런 식으로 쭉 발산이 터졌을 때는 이제 14만 달러 선까지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좀 취할 수 있는 좀 안전한 방법으로는 여전히 주봉상 이번 주 저점 손절 잡고 상방을 보는 게 조금 더 이제 금리 인하 시즌에 맞춰서 좀 롱 쪽으로 시장을 바라봤을 때 조금 괜찮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좀 더 타이트하게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제 찍고 올린 자리 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좀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고용지표 안 좋게 나오면 터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상방으로 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위쪽으로 이제 120K까지는 일단은 조금 볼만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알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가 어느 정도 최근에 이제 반등세를 보여줄 때 좀 같이 조금 올라와준 그런 코인들을 여전히 좀 주목을 할 만한데 사실 요런 거 블러 같은 경우에도 주봉을 뭐 놓고 보시게 되면은 충분히 이전에 일단 반등 한번 주고 충분히 눌렸습니다. 그러면 요런 식으로 W자 반등을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블러 이번 주 저점 딱 손절 잡고 위쪽으로 여기서 저점 101원 정도 손절을 잡고 단기 140 그다음에 이전 고점 170원 정도 요런 식으로 또 한번 올려줄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조금 노려볼만 하고 세이라든지 수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봉상의 양봉 뜨는 시점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히 수위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세이를 보시면 쭉 최근에 내려온 자리에서 그래도 이전 저점 369원이죠. 369를 안 깨면서 살짝 조금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일봉 차트고요. 세이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쭉 내려와서 그래서 내려왔다가 살짝 반등 주고 여기를 좀 지켜주기 때문에 요 자리를 좀 지켜준다라고 하는 왔다 갔다 하다가 위쪽을 한번 터지는 그런 그림도 조금 기대를 해볼만 하다. 369에서 살짝 올려야 되겠죠. 이제는 377 정도 손절 잡고 상방 조금 볼만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베라체인 같은 경우도 요런 자리 횡보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요 횡보를 조금 해주다가 위쪽으로 잘 발산이 나왔고 눌렸는데 눌리고도 이전에 조금 횡보하던 자리 저점을 조금 이탈은 아직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베라체인 같은 경우에도 짧게 이번에 찍은 저점이거든요. 300원입니다. 3004원입니다. 3004를 좀 손절을 잡고 상방을 보게 된다면 뭐 워낙 이제 그동안에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주봉상으로도 보면 사실은 뭐 이렇게 최근에 어느 정도 좀 반등은 보여주긴 했지만 미미합니다. 미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눌러놓고 회복을 해주는 그 정도의 반등세를 좀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3004 손절 잡고 단기로는 3600원 정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도 그 다음에 위쪽으로 좀 터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관점 단기 반등 관점에서 3600 정도 보고 이후에는 뭐 소액 정도는 조금 홀딩 해보는 전략도 괜찮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폴리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일봉상으로도 이전에 못 뚫던 자리 375에서 386 구간 요 자리를 계속 지금 못 뚫다가 이 밑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에 좀 뚫은 거거든요. 그래서 주봉 관점으로 보시면 폴리곤도 내려와서 옆으로 빼면서 시간을 끌었지만 이제는 위쪽으로 방향이 한번 터질만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폴리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주봉상의 저점 자리 375원이죠. 375원 정도 손절 딱 잡고 조금 더 발산 700원에서 8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저점 찍었으면 이 정도 급의 반등은 좀 보여줬기 때문에 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손절 짧게 잡고 위쪽으로 한번 노려보는 전략 좀 괜찮지 않을까. 그동안에 너무 좀 반등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 상당히 빠른 템포로 V자 반등들이 이렇게 일어났던 반면에 지금은 내려오고 나서도 시간을 굉장히 오래 끌었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이렇게 와 있다라고 치는 건데 이미 이더리움의 추세를 지금 따라가지 못한 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빨리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느리게 갈 것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알트들이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찍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반등은 조금 그만큼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그래서 이런 폴리곤도 이제는 어느 정도 뭐 거래량도 바닥에서 좀 실리고 있고 주봉상으로도 보시면 최근 5주간 그래도 양봉을 켜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전에 뚫지 못했던 자리도 지금 일단은 뚫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폴리곤도 나름 조금 더 희망적으로 좀 볼만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도 이전에 반등이 170% 정도 저점 대비 반등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반등폭 대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900원까지도 볼 수가 있고, 다만 그랬을 땐 거의 300% 이번 저점 대비해서 300%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더라도 이번에 이전 반등폭 170% 정도 대입을 해도 마찬가지죠. 600원 정도까지는 조금 그래도 볼만하다. 그래서 600에서 900 정도 자리까지는 어느 정도 목표로 반등의 목표치로 좀 볼만한 그런 가격대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수위 말씀드렸지만, 세이 말씀을 드렸지만 뭐 수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위도 내려오다가 심플하게 주봉 보시면 주봉으로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양봉 뜨면 반등 이렇게 나오고,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주봉으로 이번 주 일요일까지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이죠. 이런 식으로 마감해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다시 이런 식으로 올려줬을 때 그 다음에 또 한 7,000원까지도 볼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저점을 높여놨어요. 여기서 이제 제대로 다시 6,000원을 가면은 결과적으로 6,000원을 계속 이런 식으로 뚫기 위해서 수렴을 하다가 상방으로 터졌을 때 7,000원에서 8,000원 이전 고점까지도 한번 노려볼만 하기 때문에 수위도 이번 주 저점 딱 손절 잡고 조금 N자 상승 이런 식으로 돌파 상승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수위도 4360입니다. 4360원은 좀 손절가를 좀 바짝 당겨 놓고 상승 관점으로 좀 볼만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댕 같은 경우에도 뭐 잡코인, 밈코인이긴 하지만은 몸무게가 지금 1800억대로 굉장히 좀 가볍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하락을 굉장히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무댕도 이번 주 저점을 어느 정도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전에 나왔던 반등폭, 여기서 저점 찍고 위쪽으로 한 26% 정도, 그리고 이번에도 저점 찍고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뭐 220원 정도, 요 정도 매물대까지 한번 골파기 정도는 노려볼만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 내릴 만큼 내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좀 반등세로 돌아섰을 때 220에서 240원 정도는 좀 노려볼만 하지 않나. 단 175원은 좀 깨면 안 됩니다. 깨면 또 이런 식으로 밑으로 더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175는 손절을 잡고 위쪽으로 상방 보고, 만약에 깨고 쭉 더 내려가면은 그 다음에 주봉으로 양봉 뜨는 자리에서 바닥이 잡히게 되면은 많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또 많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격적인 탄력성이 조금 센 이 밈코인 중에서는 무댕 같은 거 한번 반등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소폭 올라와주는 모습인데, 이런 것도 그냥 심플하게 주봉 개념으로 이제 주봉 관점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내려오면 올라가죠. 내려오면 올라갑니다. 내려왔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도 손절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이미 올라가기 시작하는 지금 시작점이라고 친다면 쭉 당겨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으로 이번 주에 찍은 저점 387 정도 손절 잡고 이 정도 규모의 반등도 나올 수가 있겠죠. 다만 가다가 꺾이는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손절 잡으면 600원 정도 단기 목표로 보고 이후에 소액은 조금 한 뭐 900원에서 1000원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패턴에 맞춘 매매를 했을 때 충분히 지금 자리 조금 도전해볼 만한 그런 자리다. 소액 정도는 도전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부 알트들이 조금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 그리고 사실 뭐 강세라기보다는 반등세죠. 그동안 워낙에 좀 많이 떨어진 자리에서 비트나 이더리움, 특히 이더리움이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알트들이 못 따라갔는데 사실 언젠가는 그 갭을 메꿀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준비 운동들을 지금 어느 정도 좀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인들, 요런 코인들 조금 주목해 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무리하지는 마시고 여유를 갖고, 알트들은 지금 조금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고 나서 바로바로 안 올라가냐 이런 게 아니라 알트들이 개수가 워낙 많은 만큼 이제 올라가는 그 차례를 기다려야 될 수가 있습니다. 순서를. 그래서 주봉 관점에서 알트들은 조금 봐야 된다. 뭐 일봉이나 4시간 봉 단기적으로 단타 매매를 할 땐 중요하겠지만 조금 마음 편하게 조금 크게 목표를 가지고 보려면 주봉 관점에서 이렇게 딱 차트를 놓고 봤을 때 바닥권이다라고 한다면 좀 여유를 갖고 들고 있을 이때, 대신에 이제 주봉 관점이기 때문에 목표를 좀 높게 보는 거죠. 100%에서 200% 저점 대비해서 그 정도까지 목표는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비트코인이 보여주고 있는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특히나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오늘 밤 21시 30분에 나오는 이제 미국의 이제 고용 데이터들 지금 시장 예측치로는 상당히 좀 안 좋거든요. 다만 이제 안 좋게 나오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이제 비컷에 대한 기대감도 더 높아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이전의 반등폭을 이어가준다라고 했을 때 추세를 쭉 이런 식으로 이어갈 수가 있어요. 120K 정도까지. 그래서 이 정도 급의 반등 충분히 조금 노려볼만 하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비트에 비해서도 못 올라가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오래 시간을 끌면 끌수록 위쪽으로 발산이 또 강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위쪽으로 조금 돌파를 해주고 있는 이런 폴리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손절가를 당겨야 되겠죠. 4시간분 기준으로 여기 0.27달러 정도까지 딛고 올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를 오래 한 만큼 뭐 비슷한 패턴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 윗구간에서 조금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실제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요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횡보를 해주다가 위쪽으로 또 이런 식으로 발산이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0.27달러 정도 좀 지켜주는 선에서 우리가 상승 관점으로 좀 볼만 하지 않나. 그리고 뭐 주봉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흐름이 이런 식으로 또 터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계속해서 이런 코인들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 이더리움 알트코인들에 대한 관점 실시간으로 저희 카톡방에서 계속 분석을 하면서 주말에도 시장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